동네 반찬가게 아들인 줄만 알았던 조흥식을 재벌가 아들 강성욱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꼭 친하게 지내고 싶은 형입니다 하고 소개한다면 과연 조흥식은 지금까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늘 박수남의 반찬가게 주변을 맴돌고 특별히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조흥식. 그런데 한규영의 약혼자 강성욱이 조흥식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이 남자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요트 대회 한 번 우승했던 사람이 아니라 요트 업계에서는 이미 꽤 이름이 알려져 있고 사람과 돈이 움직이는 곳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동안 너무 평범하게만 보였던 조흥식의 숨겨진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한규영과 한석중의 놀라운 태도 변화, 그럼에도 쉽게 흥식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한규림의 복잡한 감정까지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사람은 한규영이었습니다. 얼마 전 강성욱은 일부러 시간을 내 조흥식과 약속을 잡았고 그 자리에 약혼녀 규영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규영으로서는 그저 성욱이 아는 형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강성욱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 사람 보는 눈도 까다롭고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강성욱이 조흥식에게는 먼저 다가가 편하게 인사를 건넸고 규영에게도 꽤 들뜬 목소리로 소개했었죠. 규영아, 인사해. 내가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형이야. 한규영은 그 말만으로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조흥식은 박수남의 아들이었고 가끔 모델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은 뭘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성욱은 마치 꽤 대단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요트였습니다. 형, 예전에 그 대회 우승한 거 아직도 우리 쪽에서는 얘기 나와요. 규영은 순간 흥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대회? 강성욱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너 몰랐어? 흥식이 형 요트 엄청 잘 타. 흥식은 대수롭지 않은 듯 웃어넘겼습니다. 옛날 얘기다. 규영은 그날 처음으로 조흥식을 조금 다르게 봤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요트 대회 우승자였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흥식 역시 더 설명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강성욱이 규영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같이 갈 데 있어. 어딘데? 요트 동호회 모임. 내가 요즘 자주 나가는 모임인데 당신도 한번 와봐. 규영은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성욱이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게 될 사람들이라며 한번 얼굴을 익혀두는 게 좋겠다고 하자 따라 나섭니다. 모임이 열린 곳은 꽤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습니다. 단순히 배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취미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했던 규영은 도착하자마자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업인도 있었고 투자회사 관계자도 있었으며 마리나 사업이나 레저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규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조금 뒤에 벌어집니다. 사람 몇 명이 호텔 안으로 들어오는 조흥식을 발견하더니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 대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 대표님. 자신이 아는 흥식 오빠에게 누군가 대표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흥식은 평소 반찬가게에서 보던 것과 똑같이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흥식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고 최근 사업 이야기를 물었으며 어떤 사람은 다음 프로젝트에 꼭 한번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규영은 옆에 있던 강성욱의 팔을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자기야. 왜? 조흥식 씨 저분 여기서 뭐해? 왜 저러고 계셔? 강성욱은 웃었습니다. 왜 저러긴. 원래 저런 사람인데. 원래. 규영의 얼굴이 더 황당해집니다. 강성욱은 그제야 자신이 규영에게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전에 요트 대회 우승자라고만 했지. 응. 그게 끝이 아니야. 강성욱의 설명을 들으며 규영은 점점 말을 잃습니다. 조흥식은 젊었을 때 단순히 취미 삼아 요트를 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상당히 큰 규모의 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관련 업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선수 생활을 정리한 뒤에도 요트와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수 시절 쌓은 인맥과 경험을 이용해 마리나 개발과 레저 사업에 투자했고 관련 회사 몇 곳에도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접 매일 출근해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닐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강성욱은 말합니다. 흥식이 형은 월급 받으러 회사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야.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투자하고 프로젝트 들어오면 같이 하고 요트 쪽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해. 규영이 못 믿겠다는 듯 되묻습니다. 그럼 돈도 많아? 강성욱이 피식 웃습니다. 당신은 꼭 그걸 물어보더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보다 많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적어도 너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한규영의 얼굴이 묘하게 굳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규영에게 조흥식은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조건 좋은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언니 한규림과 흥식 사이에 조금이라도 묘한 기류가 생기면 규영은 현실적으로 따졌습니다. 규림은 혼자 한결까지 키우고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변변한 직업도 없어 보이는 흥식과 엮이는 것이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규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대? 성욱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합니다. 형 성격이 그래.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굳이 말할 이유를 못 느끼는 사람. 그 말이 규영의 마음을 더 건드립니다. 조건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뒤 흥식이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성욱이 왔나? 여기서 뭐하노? 성욱은 조흥식과 반갑게 인사를 마치고 잠시 다른 사람과 인사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규영은 흥식의 얼굴부터 신발까지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흥식이 바로 알아챕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보는데? 높다. 왜? 오빠 대표야. 흥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고. 사람들이 조 대표님이라 하잖아.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 사업도 한다며. 좀해. 투자도 하고. 좀해. 규영은 결국 답답하다는 듯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런 걸 한 번도 말 안 했어? 흥식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입니다. 내가 니한테 이력서 낼 일 있나? 한규영은 황당하면서도 할 말을 잃습니다. 그날 모임 내내 규영은 자꾸만 흥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흥식은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 필요한 말만 했고 누군가 지나치게 추켜 세우면 웃으며 넘겼습니다. 특히 요트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식에게 장비 선택부터 코스와 기상 조건까지 묻고 젊은 회원들은 먼저 다가와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강성욱이 왜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형이라고 말했는지 규영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규영은 이 소식을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한석중이었습니다. 아빠. 한석중은 딸 표정을 보자마자 또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빠 흥식 오빠 알지? 반찬가게 박수남 할머니 아들. 응. 한석중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알지. 왜? 규영은 일부러 뜸을 들입니다. 그 오빠,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 한석중이 피식 웃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뭐 외계인이라도 됐어. 아빠 진짜 놀라지 마. 그리고 규영은 요트 동호회에서 본 일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흥식이 과거 유명한 요트 선수였다는 것, 대회 우승 경력이 있다는 것, 지금도 관련 업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리나와 레저 사업 쪽으로 여러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한석중의 표정이 점점 달라집니다. 잠깐만. 왜? 투자를 한다고? 규영은 한숨을 쉽니다. 아빠도 돈 얘기부터 묻네. 그럼 투자라는 게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성욱 씨 말로는 흥식 오빠 꽤 잘 나가. 한석중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당깁니다. 얼마나?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성욱 씨도 흥식 오빠랑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약속 잡을 정도라고. 한석중은 말을 잃습니다. 강성욱이 누구입니까? 규영이 결혼하려는 재벌가 아들입니다. 그런 강성욱이 먼저 조흥식을 찾아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다는 말은 한석중에게 꽤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석중 머릿속에 과거 자신의 말들이 떠오릅니다. 박수남에게 흥식과 규림을 엮을 생각 말라며 못을 박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언감생심 우리 규림이를. 당시에는 박수남의 아들이 감히 자기 딸을 넘본다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묘하게 뒤집혔습니다. 한석중은 괜히 목을 가다듬습니다. 내가 언제 흥식이를 싫어했다고 그래. 규영이 눈을 크게 뜹니다. 아빠가 제일 싫어했잖아. 내가 언감생심이라고 했잖아. 그건 그때는 아버지로서 딸 걱정돼서 한 말이지. 규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습니다. 하지만 사실 규영 역시 아버지를 크게 비웃을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흥식과 규림이 가까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봤으니까요. 그런 두 사람이 다음 날부터 슬그머니 달라집니다. 박수남의 반찬가게에 들른 한석중은 전에 없이 밝게 인사합니다. 박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돼요? 박수남은 한석중을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갑자기 왜 그렇냐? 왜긴. 내가 원래 이웃 간에 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박수남은 코웃음을 칩니다. 정 많은 사람이 전에는 우리 흥식이 보고 어쩌고저쩌고 했나? 한석중은 얼른 말을 돌립니다. 아니, 그때 내가 흥식이를 잘 몰랐지. 뭘 또 알게 됐는데? 한석중은 직접 재력 이야기를 꺼내자니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 괜히 둘러댑니다. 생각해보니까 흥식이가 참 괜찮은 놈이더라고. 우리 한결이도 그렇게 아껴주고 규림이 옆에도 오래 있어주고. 박수남은 한석중을 한참 바라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던데. 한석중의 얼굴이 굳습니다. 거참 말을 해도. 하지만 한석중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는 과일까지 사들고 옵니다. 규영도 비슷합니다. 예전 같으면 반찬을 사러 와도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갔을 규영이 박수남에게 살갑게 말을 겁니다. 할머니,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까요?
박수남은 또 한 번 수상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니까지 왜 이라노? 규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제가 뭐리요? 원래 잘했잖아요. 니가. 두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모르는 박수남만 황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석준과 규영의 진짜 관심은 역시 규림과 흥식입니다. 한석중은 집에 돌아오자 규림에게 슬쩍 떠봅니다. 규림아, 왜요? 흥식이 말이야. 한규림은 벌써부터 불길합니다. 흥식 오빠가 왜요? 요즘 괜찮지 않냐? 규림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봅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뭐가 갑자기야? 내가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옆에서 듣고 있던 규영이 황당해합니다.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지만 규영도 결국 규림에게 한마디 합니다. 언니, 근데 진짜 흥식 오빠 생각보다 대단하더라. 규림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언니 안 놀라? 뭐가? 규영은 자신이 호텔에서 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조흥식이 요트 대회 우승자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투자도 하며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합니다. 규림도 분명 놀랍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조흥식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오빠가 그런 것도 했어. 하지만 규영이 기대했던 반응은 아닙니다. 규영은 규림이 갑자기 흥식을 멋진 남자로 바라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규림에게 흥식의 경력과 재산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흥식이 유명한 요트 선수였든 지금 상당한 투자자이든 규림에게는 오래전부터 자신 곁을 지켜준 흥식 오빠였습니다. 오히려 규림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흥식이 그토록 많은 것을 갖고도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부족해 보일까봐 가진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결이 위험할 때는 자신의 몸부터 던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규림은 다시 한번 흥식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사랑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규림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규림은 흥식에게 먼저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결을 구하려다 흥식이 다쳤던 일을 겪고 난 뒤 규림은 그동안 자신과 한결을 지켜준 흥식에게 마음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기를 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흥식은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규림은 당연히 흥식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흥식은 한참 동안 규림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규림아, 우리 조금만 더 있다 하자. 규림은 당황했습니다. 뭘? 네가 말한 거. 나랑 만나보자는 거? 그래. 규림은 서운하기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좋아한다며. 좋아하지. 흥식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흥식은 잠시 웃다가 오히려 규림에게 묻습니다. 네 마음에는 지금 나만 있나? 규림이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흥식은 규림을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규림이 어떤 표정을 지을 때 거짓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웬만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무진을 만난 이후 규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미워한다고 하면서 신경 썼고 만나기 싫다고 하면서 무진의 말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흥식은 규림이
자신에게 손을 내민 이유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고마워서 이러는 거면 싫다. 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김무진 완전히 정리됐나? 규림은 또 대답하지 못합니다. 흥식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조금 더 기다리는 거 별거 아니다. 규림이 흥식을 바라봅니다. 대신 네 마음 확실해질 때 그때 얘기하자. 그리고 흥식은 규림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그때는 네가 먼저 말할 필요 없다. 내가 할게. 뭘? 흥식이 웃습니다. 프로포즈. 규림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네 마음에 다른 사람 없고 진짜 내한테 오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제대로 할게. 이 말은 규림에게 이상한 울림을 남깁니다. 흥식은 자신을 오래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든 붙잡고 싶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흥식은 규림의 망설임까지 받아들이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자신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규림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오는 걸 원했습니다. 바로 그런 조흥식의 진짜 성격은 한석준과 규영이 그의 재력을 알게 되면서 더욱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한석준과 규영은 오히려 흥식의 조건을 알고 난 뒤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합니다. 한석준은 규림에게 틈만 나면 말합니다. 사람은 오래 본 사람이 제일이야. 규림이 어이없다는 듯 바라봅니다. 아빠 언제는 흥식 오빠 절대 안 된다며. 내가 언제 절대라고 했어. 언감생심이라며. 한석중은 헛기침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규림은 결국 아버지 속을 알아챕니다. 아빠 흥식 오빠 돈 있는 거 알고 그러는 거죠? 돈이라니. 사람을 왜 그렇게 속물로 봐. 그 순간 규영이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맞아. 돈 있는 거 알고 저러는 거야. 너는 왜 아빠 편을 안 들어? 하지만 정작 규영도 언니에게 흥식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언니, 나는 진짜 괜찮다고 봐. 뭐가? 흥식 오빠. 규림은 웃습니다. 너도 전에는 별로라며. 규영은 조금 민망해합니다. 내가 그때 오빠를 잘 몰랐잖아. 지금은 뭘 그렇게 잘하는데. 능력도 있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자기 일도 있고. 거기다 한결이한테 얼마나 잘해. 규림은 그 말에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흥식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흥식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흥식에게 마음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김무진이 있었습니다. 무진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떠올랐고 그가 장서현과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규림은 그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흥식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흥식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규영과 한석중이 뒤에서 둘을 붙여보려고 애쓰는 것도 흥식은 금방 알아챕니다. 어느 날 한석중은 일부러 규림에게 박수남네 가게에 뭔가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아빠가 가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좀 바빠. 뭐가 바쁜데요? 하여튼 바빠. 규림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게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마침 흥식이 있습니다. 한석중은 뒤늦게 규영에게 전화합니다. 둘 만났대. 규영은 질색합니다. 아빠 왜 이래 진짜. 니도 잘 되면 좋다며. 그렇다고 이렇게 티나게 하면 어떡해. 박수남 역시 두 사람의 수작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한석중이 갑자기 흥식을 칭찬하고 규영까지 예전과 달리 살갑게 나오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박수남이 직접 한석중을 떠봅니다. 니 우리 흥식이 뭐 있는 거 알았나? 한석중이 깜짝 놀랍니다.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네가 갑자기 우리 흥식이 칭찬하는 게 더 수상하다. 한석중은 괜히 웃으며 말을 돌립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박수남은 코웃음을 칩니다.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더 이상하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감생심이라던 사람이. 한석중은 머쓱해집니다. 그런데 박수남도 마음 한쪽으로는 싫지만은 않습니다. 박수남은 원래부터 규림을 아꼈습니다. 오래전부터 규림 같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박수남 역시 최근 규림이 흥식에게 먼저 만나보자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남은 흥식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평생 좋아했다 아이가. 그런데 와 바로 안 만난다 했노. 흥식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규림이 마음이 아직 아닌데. 네가 만나면서 마음 돌리면 되지. 흥식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박수남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좋아하니까. 그 한마디에 박수남도 더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흥식은 규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규림이 힘들 때 옆에 있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흥식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고마운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리고 자신은 규림이 그 차이를 스스로 알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합니다. 흥식에게 이제 경제력과 사회적 성공이라는 새로운 모습이 드러났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반전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장난도 많고 가벼워 보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신중했습니다. 규림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지 않고 김무진을 잊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올 거라면 제대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한규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흥식이 더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언니가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언니는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규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흥식 오빠 정도면 진짜 괜찮잖아. 사람이 괜찮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규영이 잠시 멈칫합니다. 규림은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알아. 오빠 좋은 사람인 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인 것도 알겠고. 그럼. 규림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규영은 더 이상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조건만 따지고 보면 흥식은 이제 부족한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조흥식에게 또 하나의 뜻밖의 인연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한규영은 김윤진과 함께 호텔을 찾습니다. 김윤진은 패션과 뷰티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부과 의사인 규영과도 최근 피부 관련 제품과 새로운 사업을 놓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규영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사업 확장에 관심이 있었고 두 사람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호텔에서는 그날 요트 동호회 관계자들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규영은 호텔에 들어오면서도 그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윤진을 만나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사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윤진 역시 규영에게 새로운 선크림 제품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냥 자외선 차단만 강조하면 안 돼요. 야외 레저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확실한 콘셉트를 잡는 게 좋아. 규영도 관심을 보입니다. 골프나 요트 같은 쪽이요? 그 순간 김윤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요트. 윤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다시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갑니다. 규영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실 김윤진에게 요트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김윤진이 패션과 뷰티 사업을 막 키워가던 시절 야외 스포츠용 선크림 제품을 크게 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요트와 서핑 같은 고급 레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를 기획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요트계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조흥식이었습니다. 흥식은 단순한 광고 모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트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협업 가치가 컸고 실제 요트 선수라는 점 때문에 제품의 이미지와도 잘 맞았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일로 만났습니다. 김윤진은 광고주이자 사업가였고 조흥식은 모델이면서 요트 관련 자문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촬영과 행사 준비 때문에 자주 만나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윤진은 흥식의 겉모습보다 예상 외의 태도에 끌렸습니다. 당시에도 조흥식은 자신이 유명한 선수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고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에게 먼저 다가가 장비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흥식 역시 모든 일을 똑 부러지게 처리하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는 윤진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서로를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계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떠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호텔에서 규영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던 김윤진이 우연히 고개를 돌립니다. 마침 요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지나가던 조흥식이 그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흥식 역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에 고개를 돌립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흥식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김윤진 역시 말하던 것을 멈춥니다. 규영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합니다. 김윤진은 조흥식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바로 알아본 눈빛이었습니다. 흥식 역시 평소와 다른 표정이 됩니다. 장난스럽게 웃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윤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김윤진의 입에서 아주 조용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오랜만이네요. 흥식이 잠시 뒤 대답합니다. 그러네요. 둘 사이에는 분명 규영이 모르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규영은 윤진을 바라봤다가 흥식을 바라봅니다. 두 분 아세요? 그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조흥식이 먼저 애써 웃습니다. 옛날의 일 때문에 좀 알았어요. 김윤진도 그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규영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순히 광고 때문에 몇 번 만났던 사람들끼리 다시 만난 표정 같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김윤진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반가움과 놀라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 같은 감정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흥식 역시 윤진을 몇 번이나 돌아보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떠납니다. 규영은 떠나는 흥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김윤진에게 묻습니다.
진짜 그냥 일로 아는 사이예요? 김윤진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습니다. 오래된 일이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규영은 더 궁금해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조흥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 박수남의 반찬 가게 주변에 늘 있고 규림 언니를 오래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알아갈수록 계속 새로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요트 선수였습니다. 사업과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재벌가 아들인 강성욱조차 먼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뷰티 CEO 김윤진과도 설명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규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흥식 오빠 대체 뭐야? 그날 호텔을 나서는 김윤진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영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흥식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윤진도 규영도 흥식도 그 복잡한 인연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흥식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흥식은 규림만 바라보는 남자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따라가다 보면 조흥식에게도 자신의 꿈이 있었고 성공했던 시절이 있었으며 규림 이전에 마음을 나눈 여자까지 있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흥식의 마음이 당장 규림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흥식은 여전히 규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흥식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규림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삶과 과거와 인연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한규림이 언제 깨닫게 될지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규림은 흥식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아직 김무진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흥식은 그것을 알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다림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오래전 좋은 감정을 나눴던 김윤진이 다시 흥식의 앞에 나타났다면 상황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과연 김윤진과 조흥식은 오래전 왜 헤어졌던 걸까요? 누가 먼저 관계를 끝냈던 걸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친 그 순간 흥식과 윤진의 눈빛에 남아있던 감정은 단순한 추억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이었을까요?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사실을 언젠가 규림이 알게 됐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규림에게 흥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줄 사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흥식에게도 규림이 모르는 과거가 있고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연이 있다면 규림 역시 흥식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규림은 자신에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흥식을 향한 지금의 감정은 정말 고마움 뿐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오래 곁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지금 당장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흥식의 반전은 재산이나 직업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여자에게조차 그것으로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던 남자. 규림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자신의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네 마음이 정말 정리되는 날 그때는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
어쩌면 앞으로 조흥식이라는 인물의 진짜 매력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흥식과 규림을 이어주겠다며 신이 난 한석준과 한규영. 그런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수상하기만 한 박수남. 아직 마음속에서 김무진을 지우지 못한 한규림, 그리고 아주 오래전 조흥식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김윤진까지. 조흥식을 중심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다시 마주친 김윤진과 조흥식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왜 서로를 보자마자 말을 잃었던 것인지, 짧게 끝나버린 그 옛날의 인연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재회가 규림과 흥식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반찬가게 아들인 줄 알았던 조흥식에게 이런 반전된 과거와 능력이 숨어 있다면 앞으로 규림과 무진의 관계에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김윤진과 조흥식의 뜻밖의 과거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될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